오늘은 어떤 사주가 바람둥이 사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이 바람둥이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경우에 이제 신살로 가지고 따지게 되죠. 대부분의 경우가 신살로 하면은 뭐 이렇게 도화살이 있다든가 도화살 또 홍염살이 있다든가 또는 도화와 홍염이 같이 있다든가 이러면 이제 좀 더 심해진다고 그러고요. 그 외에는 이제 남연살, 남자라 그러면 이제 남연살, 여자라 그러면 여연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있는 것이 뭐 음욕살, 음욕살이라는 게 있어요. 음욕살. 그리고 또 음양살이라는 게 있어요. 음양살. 음양살이라고 해서, 그 병자일주와 무오일주, 이걸 우리가 음양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신살에 있어서 이성과의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살이 대부분은 이제 이성의 관심을 끌거나, 또 대인관계가 어떤 면에서 이런 신살들은 다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주들이에요. 사주 안에서 이게 도화살이라든가 홍염살이라든가 뭐 남연살, 여연살 이런 게 쓰면 대체적으로 그 대인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음욕살도 마찬가지고 음양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인 관계가 원만하다 보니까 또 이성 관계, 또 이성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게 되는 그런 구조들이죠. 도화살이나 홍염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성이 내게 계속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이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어필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제 바람둥이 사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경우는 이렇게 그 신살로서 이제 도화살이나 홍염살이나 남연살이나 여연살, 그 다음에 음욕살, 음양살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판단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사주 안에 도화가 몇 개 있느냐, 또는 홍염이 몇 개 있느냐, 도화와 홍염이 같이 있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이성 문제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서에서는 물론 이런 이제 홍염살이나 도화살 이런 신살들이 여러 개 있을 때도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편안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고서에서 바람둥이의 대표적인 사주로 사주 구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신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주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경우로 이제 어떤 거를 얘기하느냐면은 형충대합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삼명통회의 6권, 6권에 가면 형충대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형충대합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타고난 바람둥이죠. 쉽게 말해서 뭐, 도화나 홍염이나 이런 신살이 있는 거는 젊을 때 한때에 어떤 그 호기, 뭐 이런 식으로 뭐 젊을 때 어떤, 왕성한 활동 그런 거로 따라오는 어떤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은, 형충대합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거의 죽을 때까지 타고난 바람둥이라는 것이죠. 천성적으로 복잡한 이성 문제가 늘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형충대합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를 말하느냐 했을 때 지지에서는 이렇게 합을 합니다. 이렇게 합이 아니라 그 형충을 한다는 거예요. 지지에서는 형충을 하는 거예요. 사신형, 그 다음에 자묘형. 물론 사신형은 합도 되지요. 그러니까 사신형, 자묘형 이렇게 지지에는 형충을 하고 천간에서는 이렇게 합을 하는 경우죠. 이렇게 병신합, 불경합 이런 경우를 이제 형충대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구조의 사주를 형충대합의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형충대합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복잡한 이성 문제 또 타고난 바람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뭐 여기에 월간에 이렇게 경이 하나 있어도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에서는 이제 형을 하고 있고요. 천간에는 이렇게 을경합을 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보다 조금 강도가 낮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금이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묘형을 하고 천간에서 합하는 결국은 일주를 기준으로 지지에서는 합을 하고 천간에서는 지지에서는 형충을 하고 지지에서는 형충을 하고 천간에서는 합을 하는 구조, 그런 구조가 되면은 굉장히 이성 문제가 복잡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살 중에서도 골랑도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골랑도화가 대표적으로 이제 도화에서는 골랑도화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음란하고 복잡한 이성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죠. 이런 케이스가 골랑도화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이렇게 형을 하고 천간이 합을 할 때 이거를 골랑도화라 그래요. 신살로서 얘기할 때 도화에서 구분할 때는 이런 거는 골랑도화, 이런 경우는 이제 도화가 아니잖아요. 사신형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런 거 못지않게 강력한 이성에 대한 어떤 어필, 또 이성에 대한 복잡한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도화나 홍련만으로 인해서 복잡한 이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사주에 도화가 없는데 또 홍련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형충대합하는 현상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병자 신묘 또 경신 을사 이렇게 됐지만은 지지가 일단 형충을 할 수 있는 게 형충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충, 파, 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나 해가 있는 경우에는 형충보다는 강도가 낮겠지만 여전히 이 형충대합에서 큰 범주에는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지에서 인과 해라든가 신과 해 이런 구조로 될 때는 인해는 우리가 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해는 뭐라고 합니까? 해라고 하죠. 해, 그죠? 그러니까 형충파해할 때 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해라든가 인해가 있을 때도 천간이 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형충대합의 저강도지만 형충대합의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가 우리가 해수라든가 사화, 해수나 사화는 천간의 글자가 반드시 음이에요. 그러니까 을정기신계라는 음간들이 올 수밖에 없죠. 요거는 이제 체와 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해나 사는 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천간에도 을정기신계라는 음간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을해, 정해, 기해, 신해, 계해, 또 을사, 정사, 기사, 신사, 계사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때 이 인과 해, 또 사신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이 외에도 뭐 갑자라든가 갑자, 기해, 기묘, 갑자 기묘죠. 그러면 자묘형을 하고 갑기합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뭐 경신이 있고 을사 이런 경우도 성립이 되겠죠. 경신 을사가 있네요. 이게 이제 뭐 일주가 반드시 경신이고 반대로 위치가 바뀌어 있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는 형충을 하고 형충파해를 하고 천간은 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랬을 때를 우리는 형충대합으로 인해서 복잡한 이성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 이게 이제 형충에도 이제 형충대합이라고 하는데, 이 형충대합에도 이제 서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어떤 것이 더 강력하냐, 어떤 것이 더 약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사신 경신과 을사의 관계라든가 병자와 신묘의 관계,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강력한 경우고, 특히 지지에서 이렇게 사신형을 하는 경우는 이 사신형은 사신합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이 아니고 뭐 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월간에 뭐 경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도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신형을 하고 천간에 이렇게 을과 경이 이렇게 반드시 일간과 합을 하지 않더라도 형충대합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신 형충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혀 도화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다만 이제 다른 신살로 치면 경신일주라는 자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음욕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을사일주일 때 경신 시주로 이렇게 돼서도 형충대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지지에 있는 이런 형충과 천간에 반드시 일간이 포함되면 좋지만은 일간이 포함되지 않고 일간은 관계없고 월간과 일간이 이렇게 합을 해도 형충대합의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충대합의 현상이 있으면은 삼명통해에서 형충대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형충대합은 호색음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성, 이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호색하고 음란해질 수 있어서 지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도 이성 문제로 인해서 어떤 망신을 당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늙음하게 한 60살, 70살 이렇게 됐을 때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것이 뭐 그런 게 아니라도 어떤 성추문 이런 것들에 휩싸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도, 그러니까 사주가 구조가 격국이 잘 이루어지면 지위가 권력을 쥐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형충대합하는 구조는 잘 구성되면 권력을 잡을 수가 있는데, 권력을 잡아도 어떤 이성 문제로 인해서 망신을 당하기가 쉽다 이렇게 했고, 대체적으로 부부 사이가 나쁘고 그 다음에 성병, 이 성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질병의 내용이 성병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에이즈라든가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한 성병도 아니고 금방 치료가 될 수 있는 약들이 다 있는데, 과거에는 아주 가벼운 성병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특히 이제 군왕들, 임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고위관직에 있는 옛날에 관리들이죠. 관리들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성병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성병이라 할 수도 없는 그런 병으로도 죽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형충대합이 되면은 대체적으로 그러한 결과로서 단명해지기가 쉬운 그런 구조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위가 높지 않다면은 아주 하찮하고 아무것도 이루는 거 없이 일생주색, 그러니까 술이나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사주는 이 연애 자평에 제시된 사주인데 형충대합의 한 예로서 형합의 형태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인일주가 이렇게 기사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일주를 중심으로 지지로는 형을 하고 천간으로는 합을 하죠.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계해대운에 이 주색에 빠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병을 얻어서 죽었다 그랬는데, 뭐 옛날 사람들이면은 뭐 주색에 빠져가지고 죽었는 것이 뭐 꼭 그것이 성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형충대합하는 사주는
성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계대원님은 이제 옛날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 수명을 누렸어요. 누렸는데 50대니까 뭐 평균 수명이 한 25세 정도 됐으니까 충분하게 수명을 누리긴 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벼슬아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관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꽤 살았거든요. 뭐 60살, 70살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비하면은 좀 단명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죽음의 원인이 주색 그러니까 호색 음란한 것이 원인이 돼서 죽었다는 것이 하나의 불명예스러울 수가 있죠. 그런 현상을 보였다. 요 이제 사주는 계대운의 추색에 빠져서 병을 얻어 죽었다 이렇게 예시된 명조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 어떤 사주가 바람둥이 사주야? 그러니까 일반 도화나 홍염 이렇게 뭐 한두 개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사주에서. 그런데 그리고 그런 도화나 뭐 홍염이 없더라도 젊은 시절에 어떤 그 왕성한 혈기가 왕성할 때는 뭐 여러 이성을 지금 같은 경우 사귈 수 있는데 천성적으로 타고난 바람둥이, 그것이 어떤 사주냐 이렇게 했을 때 형충대합하는 사주가 그러한 사주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형충대합을 해도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복잡한 이성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이성 문제 또는 성추문에 휘말려서 망신을 당한다든 그런 일도 생기고, 또 부부 사이도 나쁘고 어떤 성병을 가지고 고질적인 성병, 지금도 고질적인 성병이 많이 있죠. 그 바이러스 계통은 잘 치료가 완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이제 시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타고난 바람, 일반 바람둥이가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바람둥이가 어떤 사주가 해당이 되느냐 했을 때 형충대합하는 사주를 제가 표본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